자, 113회 소방교사 춘평 간단히 10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문제를 보면요, 그냥 쉬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만 답을 찾기에는 좀 애매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계산 문제는 없었죠. 자, 1교시 한번 문제 보자. 우리가 쉽다라고 표현을 하면요, 쉽다라는 표현하면은 최소한 관연도에서 한 3회 이상 출제된 문제들을 쉽다라고 표현을 해요. 1회 출제된 문제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볼게요. 차량 화재의 원인 설명하시오라는 건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본인 차에 불났대, 왜 났대, 열받아서 났대, 그거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뭐 상식적인 문제지 얘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전기적 원인 아니면 뭐 기계적인 원인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정확히 좀 써야 되겠죠.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대책 좀 몇 줄, 두 줄이나 네 줄 정도는 좀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자 핵 분열과 핵 분열을 일어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죠. 이런 문제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지? 기본이야? 이거 풀면 3년간 재수가 없을 거예요. 3년간.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본인 전공. 본인 전공. 본인이 뭐 화학과 나와가지고 이쪽 화학 원자력 쪽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이 되겠죠. 그런 것 빼고는 우리가 관련도 문제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판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 화재 모델링을 위한 공학적 능력을 토대로 적절한 입력 조건. 구라는 써요. 구라는 풀어요. 그러니까 뭐 다 입력 조건 넣을 때 모델링 할 때 뭐 넣을까라 뭐 다 요소 넣으면 돼요. 열, 연기, 온도 넣으면 되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정확한 정답이 뭔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4번 문제예요. 베르누이 방정식의 각 항의 뜻과 물, 공기 적용 시 차이점 설명하시오. 옛날에 우리 포텐셜 에너지 한번 나왔잖아요. 즉, 얘 같으면은 가장 쉽다라는 정도에 속해요.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유체역학의 가장 기초가 어디부터 출발한다고요? 대동의 정리부터 출발하니까 이것부터 착실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자, 절대압력과 계기압력. 이거 기계하신 분들은 이해가 팍 오는데 타전공자들은 잘 이해 못해요. 이건 기사 문제예요. 기사 문제인데 이것도 기초적인 문제지 얘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압력, 계기압력 개념 잡고 설명 두세 줄 하고 어떻게 좀 플러스 알파 하면 될까요? 기계에서 이제 흡입 쪽은 뭐야? 펌프에서 흡입 쪽은 절대압력 보고 나갈 때는 뭐 계기압력 본다. 이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실제로 간략하게 이론 설명하고 추가했으면 좋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덕트 풍속시 측정점 피토관 측정시 풍속 공식 풍량 계산 설명하시오. 연구반원들은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좀 공부 안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내가 분명히 해드렸어요. 예.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우린 다 배웠어.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설명 한번 드렸죠. 우리 풍속계 다 뭘로 재? 원리가 뭐예요? 풍속계 원리가 열선식이에요. 열선식이 무슨 말이에요? 온도가 증가되면은 열이 내려가고 열이 내려가면 온도가 증가하고 이런 게 있었나? 바람이 불어서 열이 식히면은 저항이 변해서 그걸 측정하는 게 열선식 온도계예요. 얘가 한계가 있어요. 범위예요, 범위. 레인지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로 재야 돼요? 그렇죠? 피토관으로 재야 돼요. 그래서 열선식 풍속계의 한계. 여러분이 풍속계 항상 고르실 때는 풍속 범위가 어디까지 측정하시나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계산 문제 나왔어요. 이거 혹시 푸신 분 계신가요? 계산 문제 이거 푸신 분이요?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았어요. 계산 문제 쉽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요. 초고층 8번이요. 초고층 건축물에 자탐에서 통신 신호 배선의 설치 기준이라는 거죠. 얘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어야 돼요. 지금 초고층 나오면서 뭐예요? 배관도 루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자탐도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 되고 계속 그룹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신규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이슈화되고 있는 거. 특히 뭐도 하셔야 돼요. 펌프도 이중 펌프, 이중 배관 그것도 꼭 보시고요. 스프링클러는 무슨 배관이야? 그리드 배관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관연도의 물질은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슈적인 문제다라는 거. 자, 복합형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우리 무화책에 잘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감지기 형식성에서 비아지보가 나오긴 나왔는데 뭐로 나왔어요? 감지기 형식성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나왔어요. 어려우셔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으면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근데 여기 구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잠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11번이야. 외벽 마감재요. 외벽 마감재.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이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나왔죠? 안 됐죠? 제발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클로시드 스페이스 스프링클러인데요. 이런 거 우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 영어 놓고 한번 문질러는 보겠지? 얘도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답안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또. 자, 그 다음에 하향식 피난기구와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 즉 하향식 피난기구의 설치 기준상 차이점 설명하시오라는 건데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지만은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동그라미를 2개 친 건요. 동그라미 2개 친 것은 어떤 문제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이 정도는 100% 알아야 되는 한 200문제 선에 해도 들어갈 만한 문제였고요. 일단은 쉽다라는 거고요. 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얘는 어떻게 해요?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동그라미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6개. 6개. 근데 이전 거랑 다른 게 뭐냐면은 전에 문제풀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그라미 2개가 보통 몇 개 있었어요? 한 2~3개는 잡아주고 들어가요. 이게 한 2~3개 정도. 그 다음에 이게 한 2~3개 정도. 나머지 이 정도 들어와야 좀 쉽다라는 건데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각 문제에서 정확한 답을 좀 적어줘야만이 답이 나오는. 그 다음에 그 출제위원들 보시면은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각 항의 뜻과 물, 공기, 뭐 이런 거라든지 상당히 좀 기초적으로 좀 연구 좀 고민 좀 많이 하고 출제했다라는 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것도 지금 실무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양식 피난기구, 이것도 지금 실무적인 문제, 건축법과 차이가 뭐냐, 이런 것도 실무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쉽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는데요. 그래도 상중 하중에 보면은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라고 보면은 그냥 중 정도의 어떤 출제 난이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저번 시험인가요? 저번인가요? 네 문제 동그라미하고 뭐 무슨 획도 있었죠. 네. 자, 2교시 문제 볼게요. 자, 화재 플럼에서 공기 인입 제한 이유를 우리가 연소 유속, 그 다음에 공기 증기 밀도, 플럼의 높이라는 건데요. 우리 여러분이 공부 좀 꼭 되시면 나중에 우리 히스토리북을 꼭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문제만 쭉 모아놨죠. 그러니까 이 한 문제를 푸시면은 공부하시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북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른 유형의 문제도 한번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히스토리북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북 책 보시면서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 뭐가 있는지 보면은 다 답이 이만큼이면요. 답이 똑같다라고 하면 조금씩 바뀔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북 보시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 꼭 같이 좀 보시고요. 얘는 해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내야 돼요. 버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연소공의 가장 좀 난이도가 고난이도다라고 하면 이놈이니까요. 이 비슷한 문제 뒤에도 나오죠. 같이 한번 볼게요. 복사에너지의 정의, 그다음에 복사에너지가 실제 방사율, 온도 등과 상호 관계성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얘도 이제 기초 문제지만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얘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 만한 문제였어요. 해볼 만한 문제요. 자, 그 다음에 소방공사 업무에서의 설계 도서.
감리 수행 업무와 설계 도서의 해석 우선순위라는 문제인데요. 얘도 우리 무화책에 있죠. 얘도 무화책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정리 왜 해놨을까요? 국내에 우리 책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거 정리 왜 해놨을까요? 어렵게 찾아가지고 찾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아무튼 한 2, 3일은 법규 다 뒤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지금은 소방법에 나왔지만 그때는 소방법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건축관계법 찾아봤는데요. 쭉 설계도서 해석 보다 보니까 감리가 몇 등이에요? 1등? 말등? 꼴등이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도면 시방서 쭈르륵 가다가 마지막에 감리 의견인데, 왜냐면 여러분 요즘 복합 건축물 지면 여러 가지 건설 회사도 같이 들어오고 CM도 같이 들어오고 CM도 막 나눠진 데도 있어요. 그리고 감리 또 따로 하면요, 많이 싸워요. 근데 이 법을 남겨놓고 이렇게 뭐가 우선이다라고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또 기초 문제, 기본 문제. 그래서 좀 쉽지는 않았다. 자, 4번이에요. 미분모 소환 설계에서 배관의 마찰 소실 계산 방법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거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 문제. 배관의 마찰 소실.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는요. 스프링클러 배관의 마찰 소실 계산 방법 쓰시오라면요. 신나게 썼지. 그렇죠? 신나게 썼죠. 근데 갑자기 미분모 나오니까요. 갑자기 이게 가스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스개 소화 설비의 배관의 마찰 소실 계산 방법은 가스개 업체에 의뢰한다. 됐지? 마찰 손실 계산 방법은 우리 공식 있잖아요. 무슨 공식 있어요? 기본적으로 달시의식, 하젤, 웰리안, 그 다음 또 포화젤식. 이런 게 기본적인 것에 쭉 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뭐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문제였고요. 그러면은 일단 스프링클러 물에 비교해서 압력이 얼마냐, 난류냐, 측류냐 이런 관점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미분무소가 압력은 엄청 세는데 배관 내부의 유속은 빠를까요, 늦을까요? 미분무는 압력이 엄청나게 센데 배관 내부의 유속은 빠를까요, 늦을까요? 늦죠. 그 관점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스프링클러보다 조금 늦지가 손실 좀 적어야 되겠죠. 자, 복합형 소신기의 기능 설치 기준 설명하시오라는 건데 참 오랜만에 나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최근에 준비한 뉘앙스 문제는 아니었고요. 뭐 이 정도. 그러면은 기초 문제. 이 기초 문제도 지금 복사에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지금 제가 동그라미하고 세모는 쳐놨지만 이것도 솔직히 어려운 문제고요. 얘도 실제로 좀 어려운 문제고요. 얘는요, 모르지. 얘는 알고 얘는 몰랐잖아. 맞지? 읽어는 봤는데 토반 감리만 맨 마지막에 썼겠지. 도면 쓰다가. 이것도 동그라미 쳐놨지만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얘는요, 해본 적이 없잖아. 다 보니까 환장하겠지. 다 아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기억이 안 나지? 그럼 어떡해? 다음 강의를 또 들어야지. 농담이고요. 어려운 뉘앙스였어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어떤 게 있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보세요. 2교시의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좋아하는 문제예요? 싫어하는 문제예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딱 가슴이 딱 막히지. 1교시 한번 볼까요? 1교시 차량화재 원인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하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답 보자마자 처음부터 읽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눈에 띄는 것 먼저 읽어보세요. 눈에 띄는 거 먼저. 자, 그리고 2교시 보시면은 2교시도 1교시는 중, 2교시는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넷이지만은 얘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2교시는 중하 정도 할게요. 중상. 난이도가 중상이다. 자, 3교시 보도록 할게요. 한 문제 또 있네. 이 문제 같으면은 이제 수계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와 연결 송수 간에 수계 소화 설비의 흐름도를 잤어. 이 흐름도는 뭐예요? 물이 어느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냐겠죠. 그 다음에 구성 사유 설명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누이 얘기한 수저부터 펌프부터 스프링클러 배관 연결 송수관까지 쭉 한번 그려줘야 되겠죠. 어떻게 잘 그리셨죠? 그 다음에 이쪽 거 팩터 들라면 어떻게 좀 답답하죠? 이런 것은 어떻게 좀 문질러야겠지. 그래가지고 기본으로 좀 쓰셨을 것 같아요.
설계해 보신 분이나 감리해 보신 분들 충분히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넣기가 좀 애매했겠죠. 일단 여러분 지문이 길면은 문제를 잡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일단 지문이 길면 쫄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게 뭐냐? 지문이 길면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정확해요. 지문이 길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정확하고요. 여기에 좀만 응시만 하면은 응답만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이런 문제예요. 이분이 귀찮게 왜 이렇게 줬을까요? 하나 둘 셋 몇 줄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교시 볼게요. 이 문제랑은요, 이 3교시 1번 문제랑은요, 여러분 2교시 1번 문제, 3교시 1번 문제, 우리 그 히스토리 뽑으시면은 그 관련도 유형이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좀 해놓으세요. 연소공학 중에서 가장 뒷부분도 나오고요, 제일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연소속도, 열 방출률 적용도 시켜야 되고, 기하율도 봐야 되고요, 화재의 경유 과정도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좀 해놓으셔야 돼요.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송풍기 풍량제어, 풍량제어법, 소풍기 압력 변화 좀 가시면서 같이 쓸 게 뭐예요? 꼭 인버터 기동 같이 좀 잡아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인버터 기동 조금 더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건 뭐 기초적인 기본 문제다. 많이 출제됐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능위주 설계에서의 초고층 지하복합 연계 건축, 성능위주 설계의 적용 대상 절차, 그 다음에 재난관리 특별별 산업 재난 영향성 검토 적용 대상 절차. 앞에 것만 딱 나왔으면 좋은데, 그쵸?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좋은데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좀 많이 헤맸죠. 그래서 쉬운 문제는 좀 아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내진이요. 제가 저번 특강 중에 뭐라고 했어요? 내지는 얼마나 하라고요? 내지는요. 공부를 얼마나 하라고요? 그치, 절대 기억하기 싫지. 필요 이상 하세요. 필요 이상. 여러분 서브노트의 10분의 1이 내진이 되더라도요, 필요 이상 공부하세요. 아니면 나같이 그냥 버리든가. 나 시험 다시 안 보잖아. 내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럼 빨리 붙든가. 필요 이상 좀 해놓으세요. 다음에 시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제발 선생님 얘기 좀 들어. 필요 이상 하라는 건 뭐냐면은 책에 있는 서브노트의 범위를 좀 넘어서 좀 하라는 거예요. 점수 차이 크잖아요. 여긴 점수 차이가 크니까 그냥 한 차트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슈 있는 거 소방 우선정보 발전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나요?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부합식 몇 번 나왔어요?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거밖에 안 돼. 얘는요? 어쩌면 얘 매출이 소방업계의 전체 매출을 다 잡을 수도 있는, 불화를 좀 친다면은 그런 상황이니까 하세요. 모든 기술사지, 모든 교수님 다 어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분이 막 어떤 문제를 냈어. 그리고 왜 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대. 하세요. 필요 이상이요. 그래서 내진 특강도 한번 또 잡아야 되겠죠. 한번 다음 개강 때 바로 내진 특강을 한번 잡을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내진은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할까요? 교수님들이 많이 할까요? 기술사가 많이 할까요? 업자가 많이 할까요? 업자가 많이 하러. 업자가 어떻게 A업자, B업자, C업자 보면 기술 다 검토 끝나요. 네. 자, 내진.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예요. 소방 배선 방식의 클래스와 스타일 문제예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면접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면접위원이 여러분 1차 붙고 면접 갔더니 소방 배선 클래스와 스타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스타일 없어졌는데요? 질문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거 몰라서 물어보냐? 그거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스타일 없어진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의 본질을 못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클래스 설명해주고 스타일 설명해주고 밑에다가 뭐 한자 적으면 돼요? 스타일은 이런 이유 때문에 몇 년도에 2008년도인가요? 기억이 안 나지. 삭제되었다라고 언급하고 가면 돼요. 어떤 놈도 나오지 않고 없어진 문제를 냈네. 이거 그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냥 쭉 쓰시면 되고요. 이건 뭐 어떤 문제예요? 가장 기초 문제죠. 기초 문제. 스타일에 없어진 배경을 좀 적어줘라.
그다음에 피단용 성강기 내가 이거 하자고 했더니 저번에 문제풀이인가 특강 때 어떤 분이 저번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아니야.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좀 내용이 좀 많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한 문제가 빠졌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피단용 성관계. 이쪽 우리가 3교시도 보면요. 그렇게 지금 문제 풀 게 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기초 문제가 하나. 그다음에 좀 중간짜리들 문제 범위 보면은 그렇게 뭐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해서 좀 중정도 좀 보고 갈게요. 근데 막상 이 문제 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보통 분들이 한 2년차 분들 푸는 거 한번 볼게요. 2년차 분들. 2년차 분들이 푸는 거는 다 똑같아요. 왜? 똑같은 비슷한 책 보고 공부하시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요. 얘 같으면 분명히 버렸을 거예요. 2년차 공부하신 분들. 그 다음에 얘는요. 좀 이제 잡을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이 문제는요. 뒤에 자신이 없으니까 고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내지는요. 준비 안 하면 분명히 여기까지는 못했지. 그건 버리고요. 아니 2년차는 거의 그냥 여러분들이 대동소이해요. 자, 클래스 얘는 신나게 썼지. 몇 페이지요? 4페이지. 자, 피나는 성관계. 어떻게 해요? 암정 검사에 나오니까 거의 버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 하나, 둘, 세 문제밖에 못 풀겠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기서 하나를 골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뭘 골랐을까요? 예. 이 상황에서 이제 개인의 기호죠. 개인의 기호도 하나 자신의 거 골랐는. 거의 패턴이 이래요. 그래서 중하보다요. 얘도 중상 정도 해놓을게요. 자, 4교시 볼게요. 자, 분진폭발 변수 및 분진폭발 지수. 분진폭발 지수를 잘 해놨죠. 분진폭발 변수는요. 잘 안 했지. 그래도 얘는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분진폭발 나왔잖아. 그림도 그릴 수 있고 표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잡았죠. 자, 그 다음에 SPD, 설치 목적, 설치 대상 건축물, 동작 원리, 동작 기능. 전기하신 분들은 좀 풀을 수 있었지만요. 나머지 분들은 좀 개념 파악이 안 돼가지고 좀 많이 못 썼을 문제들. 자, 냉동 물류 창고요. 냉동 물류 창고 나올 때 2000 화재 나오고 2000 화재 창고 나오고 바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좀 오랜 시간 걸렸네요. 냉동 창고는요, 불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어떤 지점이 조금 낮을 뿐이에요. 발화 지점이 좀 낮으니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뿐이지 한 번 발화되면 똑같이 타요. 그다음에 냉동창고의 단열재는 어떤 재료예요? 샌드위치 패널. 그냥 저렴한 그런 재료가 많다 보니까 나올 때가 된 문제였고요. 근데 쓸 말이 별로 없었지만은 그래도 방제 대책 나오면은 우리 기본 와꾸에 좀 넣을 수 있었고요. 자, 특별 피난 계단실의 TAB인데요. TAB 수행 목적, 수행 절차, 측정 방법이에요. 수행 방법. 다 풀었을 거예요. 다 썼을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요. 화재안전 기준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TAB예요. 그 다음에요. 성능, 펌프 성능 140% 이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 풀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팩터가 정해 있으면요. 이 답에 맞춰서 써야지 뭐 썰풀 필요 없어요. 뭐 개념, 뭐 결론은 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화재 발생 시 연기 유동에 따른 기본 방정식을 설명하시오라는 건데요. 연기가 유동이 되는데 기본 방정식이 뭐냐가 중요하겠지, 얘가. 기본 방정식이 뭐냐가 중요해서 실제로 이것저것은 써보지만은 좀 그게 정답에 좀 가까워질까라는 건 고민 좀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쉬워 보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그냥 연기 유동에 따라 공식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 돼요. 연기 유동에 따른 공식으로 설명하시고 하면은 뭐 공식 이것저것 설명이 되는데 유동만 설명하면 되는데 기본 방정식이 이분이 아는 기본하고 내가 아는 기본하고 여러분이 아는 기본이 틀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때려잡아야 돼요? 양으로 때려잡아야지. 연기 공식 있는 거 다 써야 되지. 그럴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에요. 공기조화, 겸용. 우리 재현에서 거실 재현과 겸용 쓰는 거. 나올 때가 됐어요. 요즘 최근에 규모 있는 건물 가면요. 공조 겸용 안 쓰고요. 그냥 재현 단독 쓰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공사 스코프가 어디예요? 공조기명은요. 소방이에요? 기계가요? 기계가 하죠. 그럼 소방이 갔다가 뭐만 하면 돼요? 우리 시퀀스만 하면 돼요.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천장고가 친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중요한 건물들, 재현이 중요한 건물들 같으면은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공사 스코프를 나눠버리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게 맞아요. 맞아요. 자, 4교시 보면 어때요? 비교적 앞에 비해서요. 얘도 쓸만했고요. 한번 볼까요? 자, 얘도 쓸만했고요. 얘는 좀 고민 좀 했고요. 뭐 전기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문제겠지만은 냉동 창고 얘도 한번 써볼만 했죠. 그 다음에 TAB도 써볼만 했고요. 얘도요. 연기 공식 많이 알잖아요. 써볼만 했고 얘도 써볼만 했고. 4교시는 어때요? 예, 난이도가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는 어땠어요? 중상, 하라고 하면은 그냥 중간 정도의 난이도다라는 거죠. 근데 제 경험상 중간 정도, 난이도든 어렵든 쉽든 합격자 숫자는 어때요? 합격자 숫자는 쉽다고 많았어요? 어렵다고 적었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기술화 채점은 절대 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다? 상대적 평가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시고요. 그냥 채점 자체를 러프하게 들어가 버리면 점수를 러프하게 잘 주는 거고요. 어떻게 해요? 좀 짜게 준다라고 하면 다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볼 때 4교시가 제일 쉽죠? 그렇죠? 점수 제일 잘 나올 것 같죠? 다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서브노트에 있는 거 답안지에 다 베껴놓으면 막 가슴이 북받쳐서 나 드디어 잘하면 뭐 한다? 이제 그때부터 잠을 못 자 설레. 아니에요. 여러분 서브노트 딱 베끼면 몇 점이에요? 50점이나 55점 정도밖에 안 돼요. 답안에 뭘요? 본인의 영혼을 실어야지 그 5점은. 답안의 영혼은 뭐예요? 생각을 좀 실어야겠죠. 본인의 생각을. 그게 나머지 5점이 아닐까. 그 다음에 4교시 예상컨대 분명히 점수 안 나오실 거예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런 데서 점수 차이가 크고 작고가 팍팍 차이 나고요. 여러 데서는 점수 차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요. 만약에 뭐 냉동 거실전이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3분의 1이나 절반을 줄이고요. 현재 실무에 관한 거 그 위주로 한 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 주장을 필력했을 때 그런 거 있을 때 아 생각 있는 답안이구나라고 점수가 좀 나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험 며칠 남았어요? 생각하기가 싫지. 며칠 남았어요? 150일? 6개월인가요? 5개월? 기술사 시험이 1년에 3번이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5개월 되면은 앞에 3개월 정도는 예전에 하고 싶은데 못한 것들 있잖아요. 뭐 있어요? 이거 정리하고 싶었는데 시간 없어서 못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꼭 좀 정리하시고요. 이 계절 앞에 시간을 잘 보내야만이 그 다음에 뒤 시간까지 잘 보내요. 그 다음 쭉 가다가 추석 명절 있죠? 추석 명절은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괜히 공부한다고 책가방 들고 도서관 가지 말고 그냥 푹 쉬세요. 제가 결사 공부 12년 했는데 괜히 명절날 공부한다고 깝줄대다 보니까 공부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늘어지게 쉬세요. 늘어지게. 선생 말 들어. 그때는 늘어지게 쉬시고요. 또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이제 질주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 9월, 10월, 9월, 8월 말, 그 다음에 9월 있으니까요. 이때까지는 저번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준비할 때 딱 끝난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본 것들이요.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끝났다고 이거 버리고 다른 거 책 보는 게 아니라 시험 책 공부 쭉 하다가 마지막 보던 서브노트, 마지막 정리하는 자료, 여기부터 다시 공부를 풀어야 돼요. 아셨죠? 이놈을 다시 갖고 시작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에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 없어 못 해본 것들 다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명절 때 푹 쉬시고 다음 또 시작하시고요. 근데 시간은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그냥 눈 깜빡하면 금방 가지. 여러분 다시 다 여기 자리에서 만나면은 몇 회예요? 그치? 114회 문제풀이하고 있겠습니다. 할 때 또 만날 겁니다. 아무튼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고 113회 총평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